네, 자, 김종인 대표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당의 두 뿔이라면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죠.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조리, 특히 이 두 전직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맹 비판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있었던 상황인데요. 먼저 김종인 현재 비대위 대표가 YS 김영삼 전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맹공하는 영상부터 보는 것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993년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대통령 된 사람들이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어떤 대통령 시절에는 연평균 8% 성장을 했는데 나라고 못할 리가 있겠느냐. 결국 가서 우리나라가 IMF 사태를 겪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대통령은 또 뭘 했느냐. 이 양반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을 빨리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혀가지고서 그 방법도 어떻게 되냐면 재벌을 또 동원하는 수밖에 없다. IMF 사태에서 한두 개의 재벌이 없어지는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벌의 구조를 갖다가 더 고착화시킨 거예요. 자, 일단 4명의 전직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모조리 비판했습니다만 그중에 YS와 DJ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재벌이 더 강화된 조치였다. 그 시절이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길진규 기자, 이제 야당 취재 계속 해오셨는데 어제 저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예, 저 자리가 그 당의 경제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 유능한 경제위원회에서 마련한 청년과 더불어 경제아카데미라는 자리입니다. 네. 지금 저 장소는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대강당이고요. 네. 여기 이제 대학생과 젊은 청년들 한 100여 명이 모여서 김종인 대표의 강연을 들은 거죠. 자, 그러면요. 자, 김종인 대표의 평가를 벗어날 전직 대통령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당의 한 축인 DJ의 경제정책, 결국 이 사람도 성장하고 싶어서 재벌한테 의존했다. 이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각은 어떨까요? 그 평가도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묘하게 서민을 대변할 수 있는 대통령을 한번 맞이한 적이 있어요. 일반 서민들이 저 사람이 대통령이면 최소한도 우리를 위한 무슨 조치를 취하겠지 하고서 대통령으로 당선을 시켜줬는데 당선이 되자마자 마음을 바꿔가지고서 그분도 똑같이 재벌 위주의 경제성장이에요. 세상에 없는 용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쓴 겁니다. 뭐라고 또 거기다 덧붙여서 얘기했냐면은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는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YS, DJ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 대기업한테 휘둘렸다. 그 얘기죠. 네. 박성원 부국장. 네. 저 메시지를 좀 정리하면 어떤 뜻이 되는 겁니까? 김종인 대표는 네. 기본 그 소신이 이제 재벌 위주의 성장. 네. 역대 그 YS를 비롯해서 DJ, 네. 노무현 정부 다 마찬가지로 네. 어떤 성장에 정권을 잡으면 성장으로 자신의 실적을 내려고 하고 네. 그 손쉬운 수단으로 재벌을 항상 동원을 했다. 네. 그래서 재벌을 고착화시켰다. 이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더민주에서는 굉장히 성역시되는 네. 김대중 대통령을 비판한 것 같지만 네. 사실은 바로 그 당의 핵심적인 반재벌 정서에 네. 철저히 편승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것이 뭐 어떤 당내 갈등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게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가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본인이 주장하는 그 경제 정책이 더민주에 주장하는 이른바 더불어 성장론과 네. 맥을 같이 하는 이런 게 오히려 본인이 그 안에 지도교사 역을 지금 자임하고 나선 거기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제 그럼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경제 공약을 내놔야 될 것인데 어쨌건 대기업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현재 경제 질서를 많이 바꾸겠다는 의지를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평가를 내놨는데요. 아무래도 부담이 좀 덜겠죠.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제가 좀 어려운 것처럼 보이니까 어떤 대통령이 또 출연을 했냐 할 것 같으면은 나는 경제 전문가니까 경제를 살린다 하는 말을 구호로 앞세우고서 어마어마한 목표치를 제시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목표를 처음부터 불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하고 국민을 현혹을 시킨 거예요. 자, 길진규 기자, 이렇죠.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한상진 위원장이 그 국부라는 논란 끝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평가했더니 김종인 위원장이 왜 뭐 여러 비판하니까 그러면 당신 한번 전직 대통령도 평가해 보시오라는 요구를 받았었잖아요. 직접 모셨던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대통령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저 얘기가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김종인 대표가 쓴 여러 가지 저서에도 나와 있는 얘기고요. 네. 저 자리에서 이제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다 보니 이제 재벌 위주의 성장을 그만하고 중소기업 위주의 성장을 해야 된다. 네. 라는 걸 하면서 이제 YS 정부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네. 저번에 책을 여러 권 읽어보면 네. 예전에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뭐 노태우 대통령 이런 분들에 대한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도 조금씩은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인물을 또 하나 영입했는데 한미 FTA를 가장 상징하는 인물이죠.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자,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분인가요? 아주 익숙하신 분이죠. 노무현 참여정부 때 네.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서 이제 한미 FTA 협상을 이끌었던 분이고요. 네. 그 이후에 주 유엔 대사, 그 다음에 삼성전자 법무팀 해외 법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지금 현재는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영입이 된 겁니다. 자, 이제 한미 FTA를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김현종 전 본부장, 그리고 왼쪽에 있는 지금 새누리당 의원이 된 김종훈 본부장인데 어쨌건 두 사람이 중심으로 돼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이 한미 FTA.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는 한미 FTA를 알레르기 반응하시는 분들, 아주 맹렬히 반대한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 혹시 뭐 반대 논평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오늘은 그런 논평이 나온 바가 없고요. 네. 지금 현재 뭐 인재 영입 과정은 당의 총선 전략과 맞물려 있는 것이고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 개별 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뭐 논평을 네. 내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2008년 12월입니다. 자, 한미 FTA를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가 타결시켰고 이제 국회가 비준을 해야 될 때인데 자, 여야 갈등 속에 당시 민주통합당이었나요? 통합민주당이었나요? 둘 중에 하나인데 당직자들이 이제 뚫고 들어가서 저지하려고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저랬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경우에 오늘 들어오면서 입성으로 얘기했어요. 개성공단 관련된 게 요즘에 이슈인데 네. 북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개성공단을 중단이 아니라 폐쇄시킬 수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주류 세력과는 다른 목소리. 김종인 대표와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안이 어딨냐, 대안이 없다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미일 공조 차원에서 강한 조치를 취하면 우리가 대가를 받아야 된다. 네. 미국으로부터 네. F-22 랩터 이런 거 우리가 사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네. 또 삼천두급 핵 엔진 잠수함 건설을 우리가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실리를 취하면서 개성공단 아예 문 닫을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해서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다른 여러 의원들과는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해서 앞으로 또 저런 부분에서 네. 어떻게 의견 조율을 해 나갈 것인가도 굉장히 관심 있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길정균 기자. 그러니까 북한에게 단호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개성공단 폐쇄시킬 수도 있어야 된다.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총리와 장관을 향해 맹공을 퍼붓던 내용은 정반대결의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새로 영입한 이수혁 전 대사 대북 제재 국면 아니냐. 정부의 강경책을 비난만 할 수는 없다. 결국 김종인 비대위 대표 체제에서 영입한 이런 분들은 계속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현종 네.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네. 김종인 대표가 직접 영입을 했고요. 네. 이수혁 전 대사는 문재인 대표가 영입을 했습니다만 네. 김종인 대표하고도 이전부터 아주 가까운 사이였죠. 네, 네. 근데 이 두 분의 목소리는 기존의 더불어민주당의 DNA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네. 왜 반발하지 않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차례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총선도 앞두고 있고 네. 민주당이 이제는 수권 정당의 면모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게 영입이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다를 수 있지만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 부분, 이수혁 전 대사는 외교 이런 쪽으로 좀 우리가 민주당이 갖추지 못했던 어떤 보수들을 모셔서 당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야권 상황에서는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자, 현역 의원들은 정부에 대해서 강경한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있지만 새로 김종인 체제에서 영입되는 분들은 아니 왜 그렇게 할 수가 없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전혀 상반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야권 소식 하나 좀 보자면 오늘 박지원 의원이 무죄 판결 받았죠. 자, 오늘 대법원 판결 내용인데 그 내용 좀 점검하겠습니다. 자, 8천만 원 받았다는 것 때문에 불구속 기소됐는데 자, 무죄 판결 났고요. 그 법정 앞에서 대법원 앞에서 박지원 의원 강한 정치적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목포 출마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자, 결국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영상
을 통해서 대법원 앞에 있었던 대법원 박지원 의원의 모습 좀 보겠습니다. 서초동 대법원의 모습입니다. 오늘 오후 2시경에 대법원에 선고가 있었고요. 지금 저 장면은 아마 들어가는 장면 같죠? 아마 들어가서 원래 대법원의 선고에는 꼭 피고인이 참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네. 아마 어쩌면 정치 생명의 마지막 길이 됐을 수도 있었고 네. 아니면 다시 부활하는 길이 됐을 수도 있고 박지원 의원 개인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직접 목포에서 올라와서 네. 대법원의 선고 장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자, 무죄 취직의 파기환송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2심 재판이 열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 얘기를 직접 한번 듣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심판을 해주신 대법원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저는 3년 반을 탄압을 받았습니다. 금년 총선에 출마를 하고 목포 시민들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대법원이 저런 판결하면 앞으로 어떤 걸 예상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그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요. 그 네. 파기환송이라는 용어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네.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그게 1심에서는 무죄였고요. 네. 세 번의 돈을 걸쳐 돈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2심에서 유죄로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마저 사실은 무죄다라는 네.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인데요. 네. 즉 2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네.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다라고 해서 파기환송입니다. 네. 그렇다면 2심이 다시 열리게 되는데요. 파기환송심인데요. 2심에서는 동일한 사건에서는 상급 법원의 판결이 하급심을 이제 기속하게 됩니다. 네. 즉 무죄 취지로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죄 판결이 2심에서 선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반박해서 다시 상고를 한다 하더라도 네. 대법원이 오늘 했던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사실상 없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강하게 예상됩니다. 자, 4월달 이제 목포 출마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뭐 좋은 소식이었을 텐데 어쨌건 더불어민주당도 영입을 위해 노력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국민의당은 또 우리 쪽으로 당연히 올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는데 박지원 의원의 선택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